과학의 기본량. 오케이. 자, 10쪽의 건 오늘은 간단히만 과학의 기본량. 사실은 기본량을 통해서 모든 걸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제목이 기본량이다. 10쪽이다. 첫 번째, 모든 과학은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시간, 공간,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 이랬습니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시간과 공간과 말을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한마디로 길이가 얼마나 돼? 크기가 얼마나 돼?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크기라든지 아니면 길이가 얼마가 돼?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란 말이야.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규모. 영어로 쓰면 스케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크기라. 크기인 거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살펴보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된 걸 규모, 스케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연의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 말고 원래 존재하는 게 되게 작은 것부터 되게 큰 것까지 있는 거야. 어떤 게 있냐면 원자. 그치? 전자는 혼자 있지는 않으니까. 원자. 사이즈부터 제일 작은 거거든. 원자가 모여서 누가 되고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고 뇌가 되고 지구가 되고 우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진짜 작은 것부터 정말 큰 것까지 다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측정을 해야 되는 범위에 속하는 거라. 그래서 스케일, 크기, 범위 이런 의미거든. 이게 시간적인 크기, 공간적인 크기 모든 걸 다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너희 눈에 보여? 보일까? 잘 안 보이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노 수준. 현미경으로도 일반 현미경으로 못 봐. 현미경으로도. 너희 세포는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약간의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감각기관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원자나 분자, 이온 얘들은 우리가 관찰하려고 해도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은 아닌 거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노 수준이다, 진짜 작다 이런 의미거든. 얘를 갖다가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알아볼 길이 없다. 감각기관 X. 감각기관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나노 수준이다. 얘를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미시 세계. 미자가 작다, 미미하다 이런 의미. 너무 작게 보는 거, 너무 작게 보이는 거, 미시세계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자, 그러면 미시세계 반대가 뭐냐면 정말 큰 사람은 뭐라지? 거인, 그치? 거시세계. 뭐 거시경제학, 미시사회학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시, 미시 이런 용어를 많이 쓴단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볼 건데 미시, 거시, 감각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감각기관으로 좀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일단 오늘 용어 한번 보고 두 번째 선생님이 자 이런 얘기를 할게. 혹시 우리가 단위에 접두사처럼 단위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 거라. 혹시 들어봤나?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요거 소문자 M 쓴데 소문자 M 쓰면서 밀리. 이거 어떻게 쓸 거냐면 요렇게 쓸 거다. 요렇게. 요게 마이크로. 소문자 N이라 쓰고 나노 이렇게 읽자. 나노. 피코.
쌤에 더 가르쳐 줄까? F, 펜토. 펜토. A, 아토. 아토를 왜 가르쳐 줬냐? 책에 딴 건 다 안 나오는데 아토가 나와서 아토. 이게 뜻이 뭐냐면 혹시 이거 밀리그램. 무슨 말이지? 밀리그램? 잠깐만. 1000mg. 몇 그램이란 얘기야? 1g. 밀리가 얼마?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나노는 마이너스 30. 10의 마이너스 9제곱.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 다음 뭔지 알겠지? 펜토는 10의 마이너스 15제곱.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이걸 어떻게 쓰냐고?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얘들한테 쌤 조금 더 밀리그램 이렇게 이야기했지. 밀리그램 얘기했는데 나중에 지금 안 볼 건데 나노미터. 되게 작은 길이를 이야기할 때 나노미터 쓸 거란 말이야. 혹시 이렇게 하면 뭔지 아나? 그치, 아토초 이렇게 된 거야. 정말 짧은 시간. 10의 마이너스 18제곱 되는 시간, 초. 이런 것도 있다. 이해됐습니까? 눈 감고 감상하면 안 된대. 자, 그 다음에 작아지는 거 해봤지? 커지는 거 해볼게. 커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의 세제곱, 10의 6제곱, 10의 9제곱, 10의 12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 10의 세제곱 대신에 뭐 쓸까? 우리 그램, 1000g은 1kg. 그치? 오케이. 근데 쌤 궁금한 게 킬로는 아니라 소문자 쓸까? 대문자 쓸까? 소문자 써요. 소문자 씁니다. 그 위에까지 안 올라갑니다. 이제 킬로그램 할 때. 킬로. 10의 6제곱은 우리 왜 메가바이트 이런 거 하지 않았나? 몇 메가바이트. 그래서 메가랍니다. 요거는 킬로, 메가, 9제곱이 기가. 그런 거 들어봤네. 휴대폰, 뭐 컴퓨터 이런 거 테라바이트. 테라. 그러니까 이게 킬로까지만 소문자를 썼거든. 나중에 어마어마 큰 거 생기면서 야 작은 거는 소문자로 다 쓰고 큰 거는 대문자 쓰자. 이런 형태로 나와서 킬로는 소문자, 나머지는 이렇게 대문자. 단위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기가바이트 뭐 아니면 킬로미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단위에다가 붙이는 게 있다는 거지. 됐나? yes. 단위 사용하는 거 미리 한번 외워오기를 쌤 시키려고 하는 거다. 됐지? 그 다음에 3번에 과학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거 이게 표현할 게 좀 많은 거라. 표현할 게 좀 많아가지고 자 기본량이 뭔지도 안 가르쳐 줄 건데 오늘 기본량은 국제 단위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 국제 단위계. 혹시 그렇지 않아? 가끔 이제 운동화 같은 거 해외 직구하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옷이라든지 운동화는 사이즈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왜 거기는 이제 그 나라 사람들한테 맞춰서 되다 보니까. 근데 옷이나 신발하고 달리 기계는 딴 나라에서 사와도 사이즈가 똑같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똑같은 거야. 그 이유가 국제 단위계에서 정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정해서 만들어야지 될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크기, 스케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거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 알아두고 이걸 응용을 해서 다른 걸 모든 걸 만들어낼 거거든. 일단 기본량이 7가지가 있다. 자, 키, L, M, I, T, L, N 이렇게 될 거라. 자, 어떤 건 대문자고 어떤 건 소문자거든.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아, 요거는 주로 소음자를 잘 썼다. 속력 이야기할 때 속력은 뭐 분해 뭐? 시간분의 거리 했었지. 그치? 그렇게 할 때 시간 얘들아 소음자 T 쓰나 대문자 T 쓰나? 소음자 T 썼지. 그치? 시간. L은 일반적으로 length. 길이. 이거 운동 에너지 할 때 있던데. 오케이. 질량. 혹시 옴의 법칙 기억나나? 옴의 법칙. V는 IR. 그때 I가 뭐더라? 전류 세기. T가 또 나왔어요. 아, 덥다. 춥다. 이야기할 때 온도. 지금 온도, 절대 온도 쓸 거거든. 절대 온도. 그래서 일단 온도, 대문자 T. 밝다, 어둡다. 라이트. 광도. 자, 화학 했던 사람들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물질이 양이 많다, 적다. 몇 몰.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의 양. 물질량 하니까 좀 헷갈리니까 물질량, 그대로 놔둘까? 물질의 양.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공통적으로 쓰는 단위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잠깐만. 요거 시간이란 말 대신에 이거 기호다. 그치? 기호는 우리가 공식에 쓰는 게 기호지. 공식에 넣어서 쓰는 게 기호였다. 그러면 그 단위 뭐 쓸까? 기본적인 단위가 있는 거지. 시간의 단위는 초. 시도 아니고 분도 아니고 초. 무조건 초. 그러니까 초다 보니까 아까 쌤 아토초 얘기했나? 그치, 초. 길이를 이야기하는 단위는 미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터. 자, 쌤 요렇게 이야기할게. 쌤 그럼 이것도 구분이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책에 보다 보면 단위의 거는 아니라 반듯반듯하게 써. 예를 들어서 10 뉴턴 이렇게 하면 반듯반듯하게 똑바로 서 있어. 2미터 반듯반듯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EK는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공식의 거는 쓱 누워가지고 좀 이렇게 후루룩 누워가지고 누가 툭툭툭 쳐다는 것처럼 이렇게. 공식의 거는 이탈릭체로 좀 기울어 있거나 좀 꼬불꼬불하게 부드럽게 돼 있다. 이렇게 나 다음에 책 보면 그런 게 딱 보이면 아 재밌다 알겠지? 그러면 자 질량은 단위 뭐? 킬로그램. 그램 아니야. 킬로그램. 500g 나오면 어떡할까? 0.5kg으로 고쳐야지. 그치? 자, 전류 세기는 암페어. 대문자에 쓸 거다. 대문자에 있어서 암페어. 온도는 요 밑에다 잠깐 적어주자. 우린 얘들아, 쌤도 보니까 지금 방 온도가, 교실 온도가 생각보다 시원하네. 반도체 있다 그랬지? 반도체 있어가지고 숫자가 딱 센서 때문에 22도래 지금. 22도래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22 단위가 도씨겠지. 이게 무슨 온도야? 섭씨 온도야. 할배 이름이 셀시우스였는데 중국 사람들이 에이 그 섭씨 아저씨 있잖아 이렇게 된 거지. 섭씨 온도. 됐지? 근데 섭씨 온도는 소문자 T입니다. 섭씨 온도 째매하지? 273 더해줘. 커다래 덧대. 쌤 위에다 적어줄 걸 그랬다. 미안. 소문자 T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273을 더하면 대문자 절대 온도다. 대문자 T 절대 온도다. 너희들 알지? 섭씨 온도는 단위를 뭐 써? 도씨. 그치? 혹시 절대 온도는 단위를 뭐 쓸까? 켈빈. 이거 대문자 쓸까? 소문자 쓸까? 대문자 씁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대문자로 쫙 써놓고 뭐라 읽는다고? 켈빈. 도와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할배 이름 따오지, 그지? 켈빈.
광도는 처음 들어볼 거야. 광도는 처음 들어볼 거야. 칸델라 이렇게 될 건데. 자, 책에 한번 봐봐. 너희들 12쪽. 12쪽에. 오른쪽 위에 7개가 짜글짜글 있을 거거든. 완전 처음 들어봤지, 그지? CD 돼 있나? 소문자제? 칸델라. 됐습니까? 왜 보라 했느냐? 딱 내가 써보기도 하지만 두 장 딱 캡처했나? 눈으로 캡처. 책. 됐지? 이렇게 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얘는 안 외우면 100% 틀리는 거거든.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됐어요. 자, 물질량. 요거 뭐라 쓴다고? 요렇게. 뭐라 했냐면, 몰. 몇 개 있다. 이걸 갖다가 묶음으로 이야기할 거다. 계란 몇 개 있으면 한 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화학 시간에 몰 가는 게 있단다. 몰. 됐나? 됐어. 일단 요거로 해서 선생님이 앞쪽에 거 좀 외워와라. 이렇게 이야기할게. 됐습니까? 얘들은 앉아서 막 달달달달달 외워야지 하루아침에 그게 아니거든. 두 번 이렇게 익숙하게 보다 보면 훅 될 거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건너뛰고 점핑 32쪽. 32쪽으로 갑니다. 32쪽. 자, 다음 시간에 이 기본량으로 가지고 유도량 이런 거 하면서 어디에 이용되는지 보여줄게. 자, 32쪽으로 딱 갑니다. 페이지 32쪽. 제목이 뭘까? 제목이 우주. 잘 안 들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그치, 우리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건 스펙트럼. 그리고 빅뱅 우주론. 얘를 하고 싶거든. 일단 스펙트럼을 한번 보자. 스펙트럼은 얘가 뭐가 스펙트럼이지? 이렇게 하자. 빛이 있었어. 조금 크게 적어줄게. 빛이. 혹시 이렇게 된 거 이름 뭘까요? 옆에 있는 거 더 그리진 않을게. 프리즘. 프리즘은 주로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빛이 들어왔대. 빛이 들어와서 나누어지대. 빛이 나눠집니다. 굴절. 바로 적어야 될걸? 미안. 따로 적을 시간이 좀 그래서 굴절.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 했지. 뾰족한데 여기 찔린 거 빨강색 쪽 이렇게 넓은 대로 꺾여. 넓은 대로 쪽 꺾여. 그 다음에 파란색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깔처럼 흩어질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yes. 그래서 뾰족뾰족한데 이쪽에 레드 빨강색이 있고 널찍한 쪽에 블루 파란색 쪽이 있구나.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될 거대. 가시광선. 이해됐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가시광선. 가능하다. 시. 보는 것이. 광선. 빛이. 이해됐나? 그러면 선생님 스펙트럼은 요게 스펙트럼인 거야. 요게 스펙트럼인 거야. 빛을 갖다가 파장에 따라. 빛을 파장에 따라 나타내면 그게 스펙트럼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위에 약간의 여백을 두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때 일반적으로 커지지, 그지? 뭐에 따라서 분류했으니까? 파장에 따라서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 파장이 커질 거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파장이 커질 거다. 혹시 빨강색 있을까? 빨강색 요 밑에라. 자, 빨강색 어떻게 쓰는지 잠깐만 기다려봐봐. 빨강색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울렁울렁 갈 거야. 그런데 잠깐만, 파란색은 지금 어떻게 그린지 봐봐. 파란색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떨려서 갈 거야. 됐습니까? 빨강색과 파란색을 약간 그려주기. 그럼 빨강색도 파란색도 파동이지, 그지? 파동인데, 이 파동은 요 위에가 꼭대기가 마루입니다. 마루. 그러면 마루에서 이 마루까지의 거리를 요걸 파장이란다. 파장. 됐나? 그러면 파란색도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뭘 한다고? 파장. 됐나?
내가 생각해 파란색이 파장이 길어,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 오, 그러네. 맞지? 그러면 이쪽이 빨간색 쪽이구나. 레드 쪽. 이쪽이 파란색 쪽이구나. 블루 쪽. 맞지, 그지? 그럼 이 안에 빨주노초 바나무 쫙 있겠지? 그치? 그럼 얘를 혹시 여기 건 이름 뭐지? 빨간색 바깥쪽은? 적외선, 땡큐, 적외선. 빨간색 바깥쪽이다. 적외선. 그럼 이쪽은 파란색 들어갔지만 보라색이 끝이지. 빨주노초 바나무 보. 보라색, 자색. 바깥쪽. 자외선. 자, 혹시 너희들 적외선 차단 크림 바른 사람 있나? 없지. 적외선 차단 크림 바르잖아. 자외선 차단 크림이잖아. 왜냐? 얘가 에너지가 되게 세거든. 얘가 에너지가 되게 세. 에너지가 되게 세. 그리고 요게 에너지가 작아요. E가 헷갈린 사람 밑에 에너지, E가 에너지입니다. 미안한데 쌤 기호를 좀 많이 써요. 에너지, F, frequency, 빈도, 진동수. 몇 번 들으니까 이제 최내 교육이 된 사람들이 익숙하지, 그지? 자, 선생님 어떻게 외웠냐? A, B, C, D, E, F. 알파벳 옆에 있으니까. 니 클 때 나도 클래. 이거다. 그치? E 클 때 진동수 크다. 에너지 큰 게 진동수 크다. 야, 이거 봐봐. 많이 떨리지 않았어? 떨렸잖아. 얘는 이렇게. 맞지? 많이 떨리고 조금 떨리고. 이렇게. 에너지 센 게 많이 떨린 거라. 그치? 얘는 파장이 짧았지. 쌤, 이거 이렇게 쓸 거다. 들립자처럼 람다라고 읽을 거다. 람다. 람다라고 읽고 얘가 뭘 의미한다고? 파장. 됐나? 그래서 요거 짧아요. 얘 길어요. 에너지, 진동수. 근데 파장은 길어요. 됐습니까? 그럼 쌤 갑자기 궁금한데 이런 고온의 별은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게? 고온의 별은 파란색. 에너지 센 거. 저온의 별은 빨강색 쪽. 이렇게. 그치? 그런 것도 있었다. 일단 빛을 파장에 따라 한번 적어놨고 요게 스펙트럼이었다.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 요거는 이름 뭐지? 그러면 프리즘? 다른 말로 분광기. 다시 뭐라고? 분광기. 뜻이 뭐야? 분. 광. 그치? 누구를? 빛을 나눠 주는 기계. 분광기. 이런 당장 잘 나와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2달 후에 잘 나오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최대한 파헤쳐서 내가 안 된 걸 체크를 잘 해야지 2달 후에 성과 낼 수 있대. 알겠지? 모두 다 보니까 의지가.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혹시 너희들 스펙트럼이 3가지 있는 거 기억나? 그럼 아까 번호를 적었나 안 적었나? 안 적었지? 미안한데 아까 그게 몇 번? 1번? 1번.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나눠지는 거 1번. 2번에 스펙트럼. 몇 가지냐면 3가지가 있어요. 스펙트럼이 3가지가 있다. 근데 3가지가 있는데 스펙트럼은 일단 밑줄 꺼놓고 하나만. 스펙트럼이 있잖아. 이런 2가지. 우리가 봤을 때 연속이냐 선이냐 이렇게 되거든. 연속 스펙트럼 있고 선 스펙트럼 있어. 그런데 자, 연속 스펙트럼 있고 선 스펙트럼 있는데 책마다 조금 표현하는 게 좀 달라서 연속 스펙트럼이다. 일단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에서 내는 거다. 그러면 빨주노초만 한번 쫙 드러나면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다. 그치? 근데 사실 우리는 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냐면 선 스펙트럼이 자, 요건 안 되고 좋다. 잠깐만 이해를 해라. 핵이 있었고 무슨 핵요? 원자핵. 원자핵 옆에 누가 있게요? 핵 옆에 전자가 있겠지? 근데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궤도가 있어. 근데 전자는 이 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럼 우리 건물마다 바닥에서 옥상까지 천장까지 높이가 다 다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자도 그래. 원자도 그런데 요
이 틈에 따라서 방출되고 흡수된 에너지들이 다 다른 거라. 이러겠나? 그래서 사실은 스펙트럼은 원자의 지문이나 똑같아요. 원자마다 선의 개수, 위치, 얘들이 달라요. 수도, 개수, 위치. 그럼 개수, 위치가 다르니까 파장도 다르겠지. 이랬나? 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건지, 헬륨 건지, 칼슘 건지에 따라서 다를 거니까, 원자마다 선의 위치, 개수, 얘들 다를 거니까 원자의 구별할 수 있는 기준, 특성에 해당하겠네.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너희들 책에는 주로 이게 나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중에서는 방출 스펙트럼 또는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세 가지.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면 연속과 방출과 흡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별이 있어. 별이 있는데 별에서 봤을 때 별 자체에서 내는 걸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돼. 근데 별 옆에 여기에 고온의 기체가 있어. 고온의 기체가. 왜 고온이에요? 별 때문에 데워져서 이 공기가 뜨끈뜨끈한 공기가 있더라고. 됐지? 그럼 내가 이 공기를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걸 봤어. 그럼 이쪽에 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요거 딱 보니까 여기 기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만 나오는 거야. 됐나? 그러면 밝겠지? 밝은 선이 보일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별 놔두고 여기 상당히 저온의 기체가 있었단 말이야. 저온의 기체. 또는 별의 대기 성분 얘를 있었다. 그럼 이거 통과해서 쭉 오면 얘가 에너지 다 흡수했겠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가 흡수 스펙트럼인데 이렇게 적어놔래. 흡수 스펙트럼. 얘가 흡수하고 나니까 에너지 없어진 거지. 검은 선이 나타났다. 이미 데워진 기체는 무슨 색? 밝은 선을 나타낼 거다. 맞지, 그치? 그런데 혹시 이거 두 개 원소 종류 같으면 어떻게 되게? 위치가 똑같아. 이러겠나? 이게 만약에 원소의 종류가 일치하잖아? 그러면 얘가 파장 똑같을 거야. 똑같은 위치에 얘는 밝은 선이고 쟤는 검은색일 뿐. 위치는 똑같을 거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왜 해요? 왜 하냐고?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3번, 4번. 3번. 우주 구성 원소. 우주의 구성 원소.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별 또는 은하를 관찰을 한 거지. 별이나 은하를 관찰했다. 별이나 은하를 보면 연속 스펙트럼일까? 흡수 스펙트럼일까? 방출 스펙트럼일까? 그치. 이렇게 보니까 그치? 아까 이게 이론상으로 그래. 이론상으로. 그럼 별에는 대기가 있을 거거든. 별, 지 대기. 태양에도 자신의 기체가 있어. 기체층이 있거든, 대기층이. 그래서 이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고 오니까 어떻게? 좀 까만 선, 밝은 선. 별은 일단 밝은 거 내지 않겠나? 맞지? 별은 일단 밝은 거 내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기체에 의해서 나온 게 사실은 기체가 얼마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별 있는 거 사이에 여기에 텅텅 비었는 것 같은 그 진공인 것 같은데 뭐 없어? 확인을 해봤어.
쌤 옛날에 이거 배울 때 되게 배신감 느꼈어. 우주가 진공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거든. 기체가 있대. 대박.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래. 색 던질 뻔했어. 진짜 너무 화나더라고. 난 지금까지 그때 막 초등학교, 중학교 쭉 되면서 항상 우주는 진공이다 이렇게 믿고 딱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책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내보고 지금 뭐 하라는 얘기인가 싶은 거야. 거의 진공인데 이딱 하면 그 찾았는 거 세보니까 수소하고 헬륨 개수나 질량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별이나 은하를 관찰하면 궁금하구나. 자, 33쪽. 33쪽. 옆에 봐봐. 33쪽. 위쪽에 스펙트럼. 거의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데 선들이 있지 않나? 무슨 색선이 있어? 까매. 까매. 이랬습니까? 그래서 별과 은하를 보면 무슨? 흡수. 흡수. 검은색이 보인다는 거야. 이랬나? 그래서 이 검은색이 왜 있냐? 아, 우주에 있던, 우주 공간에 있던 원소가 확인된 거지. 여기서 흡수선으로 검은색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분석을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거? 실험실에서 수소하고 헬륨 관찰했거든? 걔하고 똑같은 건 거야. 와, 그럼 잠깐만. 선생님, 수소하고 헬륨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선의 위치나 굵기, 위치, 파장 이런 거 보니까 수소가 있고 그리고 헬륨이 있구나. 이랬지. 근데 더 대박.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1로 우주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도대체 뭐로 이야기해요? 아, 그거. 이거는 선의 위치겠지. 얘는 선의 폭, 선폭. 다른 말로 선의 굵기. 양이 많으면 두꺼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양이 많으면 두껍더라. 까만색 선이 굵고 양이 적으면 까만색 선이 좀 가늘더라. 이렇게. 이랬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봤을 때 우주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네?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로 있던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 봤대. 혹시 얘들아 그거 태양 스펙트럼 기억나? 브라운호퍼선 이렇게 됐지? 프라운호퍼란 과학자가 봤지. 거의 한 300개 있었을걸? 야, 우리 항상 태양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애가 그거 되게 정밀한 걸로 보니까 그만큼 개수나 되는 거야. 처음에 딱 봤을 때 연속이네 이렇게 했거든. 과학 기술이 발달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선이 까만 선이 있다 이렇게 깜짝 놀랐지. 근데 까만 선이 있다라고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자꾸 확대해 보니까 한 300개 발견된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주에 있는 게 이만큼 많으니까 그렇고 태양에 있는 건 칼슘도 있더라. 칼슘. 우리 뼈에 좋다는 그렇지 그 칼슘. 이랬습니까? 그래서 프라운호퍼선 까만색 선이 있었대. 누구도 있다.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사실 딴 것도 좀 더 있을 건데 일단 너가 책에는 여기까지. 이랬습니까? 자, 그러면 33쪽에 우리가 봤을 때 브라운호퍼선이 있었고 그 밑에 밝은 선이니 어두운 선이 쭉 있단 말이야. 혹시 백열전구는 연속일까 흡수일까 방출일까? 백열전구.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못 만들어요. 생산은 금지. 백열전구는 연속. 그리고 태양을 봤더니 검은색 선이 있더라. 그 위치 확인해 보니까 칼슘은 안 갖고 있더라. 그리고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일단 과제 해올 거니까 스킵. 근데 쌤 그 밑에 되게 궁금한 게 생겼어. 그 밑에 동그란 그래프가 하나 있지 않아? 거기 제목이 뭐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무슨 비? 부피비? 질량비? 질량비 세모. 질량비였어. 몇 대 몇이래? 74%고 24%가? 맞지? 74%고 24%제? 그럼 잠깐만. 2%는? 뭐라 적혔노? 이 없잖아. 기타 돼 있지? 오케이. 적어도래 우주 구성. 좋습니다. 우주 구성.
원소, 수소 74%, 헬륨 몇 퍼센트? 24%, 기타 2%. 수소하고 헬륨 어디서 생겼어? 뭐 하다 만들었어? 오케이, 잠깐만. 미안해. 이거 그때 시험 문제 있었어? 얘들은 주로 빅뱅 초기에 만들었어. 우주가 빵 터지고 초창기에 만들어졌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그거 별로 안 돼. 별의 내부에서 만드는 거 별로 안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제가 완벽하게 75%, 25%좀 깎인 거지. 그럼 얘는 뭔데? 온갖 거 다 있지. 지구에 있는 철, 구리, 알루미늄, 우라늄, 뭐 구리, 아까 얘기했나? 뭐 납, 아연 등등 모든 거 다. 그게 우주에 있던 게 아니라 확 쓸어모으면서 지구에 들어온 거잖아. 우리가 만드는 거 있나 없나? 없지. 그럼 그거 어디서 만들어졌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 핵융합. 그렇지. 별 내부 핵융합. 하지만 착각하면 안 돼. 수소 헬륨이 핵융합으로 만들어졌다. 핵이 있기 없기? 없기. 수소 헬륨은 언제 거? 빅뱅. 됐지? 그러면 이래. 잠깐만. 내부에 핵융합밖에 없겠나? 뻥! 터진 건 어떻게? 무슨 폭발? 초신성 폭발? 그때 금 이런 거 생기지 않았나? 철보다 무거운 거. 그치? 핵융합까지 누구까지? 철까지. 아, 철이 몇 번이더라? 우리 몇 살 되면 철 들기로 했지? 26. 그때까지 철 안 들면 엄마 그러겠다. 그럼 그 이후에 무조건 철 드는 거다. 26살까지. 그리고 26살 이후에는 철 드는 걸로. 됐지? 자, 그러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졌지. 철보다 무거운 거. 원소가 생성이 됐다. 우주를 구성하는 이런 원소들은 일단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게 많고, 요새는 못 믿겠는데요? 증거돼 봐요. 오케이. 이제부터 증거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우주를 구성하는 게 수소, 헬륨 맞나요? 증거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게. 자, 일단 뒷페이지 살짝 넘기면 34쪽. 34쪽에 뭐라 돼 있어? 문제제. 맞지? 35쪽. 제목이 빅뱅 우주론. 자, 그러면 큰 4번이지. 큰 4번이지. 됐습니까? 우주론. 자,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얘기하실 수가 있다. 처음에 얘들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빅뱅 우주론을 알진 않았어. 자, 되게 왜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 천재적인 과학자 있잖아. 델타 E는 델타 MC 제곱. 상대성 이론, 광자력 효과, 아인슈타인. 우스꽝스럽게 생기지 않았나? 내만 그렇게 생각했나? 좀 개구장이처럼 생겼잖아. 철없어 보이고 맞지? 그 할배가 뭐라고 했냐면 정적 우주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정적 우주론. 이게 뭔 말이게? 정적 우주론? 좀 잘 모르겠어요. 좀 헷갈리는데 정적 우주론 반대가 있어. 팽창. 그래, 나 정적이니까 반대로 동적하고 싶었거든. 팽창이래. 이 양반들이 진짜 팽창 우주론이래. 팽창 우주론. 자,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멈춰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이 팽창한다. 누가 이겼게? 아인슈타인도 질 때가 있더라. 이때 내가 되게 기뻤다. 아니, 뭐, 못된 신부가 아니고, 뭐, 저 사람 다 잘하는 것 같아서.
뭐 온갖 거 우리 필요한 거 다 얘기했는데 이분 아니었으면 진짜 과학이 이마에 발달 못했거든. 누군가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시간이 좀 더 늦춰졌을 거잖아. 맞지? 너가 이제 막 휴대폰이 뭐지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 알백 안 했으면 정적 우주로 아인슈타인이 했는데 틀렸는 거야. 혹시 너희들 이 사람 기억나? 누군데? 과학자가 아니었지? 탕 판사하는 사람인데 취미로 별 한번 볼까 이러면서 뭘 봤지? 별, 멀리 있는 별이 빨리 멀어지는 거야. 멀리 있는 은하가, 멀리 있는 별이 후퇴 속도가 엄청 빠른 거야. 가까이 있는 거 조금만, 멀리 있는 거 빨리. 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 체육 시간이다. 자, 줄 서. 체조 대형으로 벌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준에서부터 먼 사람은 후다닥 뛰어가야 되지. 이래 걸어가면 다시 기준 모여! 다시 시작하자. 근데 빨리 확 될 때까지 빠져가지고는 자, 운동 똑바로 해야지. 자, 기준 이래가지고 팍 이렇게 하잖아. 그럴 때 보니까 멀리 있는 애는 빨리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애는 천천히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걸 관찰을 했는 사람이 허블이었거든. 지금도 허블이 관찰했던 그 위치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게 후퇴 속도가 빠르다. 가로축이 은하까지 거리. 세로축이 은하의 후퇴 속도. 왜 후퇴 속도입니까? 그래, 이런 단어를 꼬집어 봐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얘가 자꾸 저쪽으로 가네. 멀어진다는 의미로 후퇴 속도인 거야. 우리가 보니까 자도 멀어지고 야도 멀어지는데 우리가 중심에 있는 건 아니었다. 서로 우주가 커지기 때문이다. 됐지? 그래서 이거 보니까 멀리 있는 애들 빨리 멀어져요. 이게 허블 법칙. 아마 조금 더 자세히 하는 쌤들 계실 거거든. 그럼 갖고 와야 돼. 됐지? 그럼 허블 법칙. 그리고 나면 미안한데요. 할배 틀렸어요. 팽창이래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팽창이래요. 그 이후로 허블이 팽창 맞다. 근데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커졌지? 해서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됐습니까? 공간이 좁으면 밑에 가도 된다. 일단 정적 말고 정상 우주로. 반대가 너희가 알고 있는 그거다. 뭐? 빅뱅 우주론. 학교에서는 얘를 빅뱅 우주론보다 대폭발 우주론이라 더 잘 쓰신다. 대폭발. 난 한 글자로 좀 적게 쓰고 싶은데 대폭발 우주론. 이제 난 한 글자라도 좀 적게 얘기하고 적게 말하고 싶은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다. 혹시나 이응과 이응기억은 반대. 이응과 이응기억은 반대되는 개념이었다. 됐습니까? 혹시나 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빅뱅의 어쨌든 반대는 정상이야. 자, 밑으로 갑니다. 5번에. 그러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다시 이야기할게.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다시 이야기할 건데, 자, 이렇게 할게. 정상 우주론 밑으로 그림 그리겠습니다. 우주가 커졌다. 빅뱅 우주론도 우주가 커졌다. 됐나? 자, 색깔 안 바꿔도 된다. 색깔 안 바꿔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4개가 있었다. 됐지? 그럼 얘는 동글동글한 게 뭐냐고 뭐 은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된다.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멀어졌구나. 자, 없어진 거 있어 없어? 생겨난 거 있어 없어? 없어. 얘들은 질량은 일정해.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했지? 맞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지? 그렇지. 질량은 일정한데 이런 커졌다 그 말을 부피가 증가. 그러면 잠깐만 우리 교실 좀 좁은 것 같다. 더 넓은 교실로 가자. 짝 하면. 왜 이래 허전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갑자기 똑같은 사람이 더 넓은 교실로 가면 왜 이래 허전해요? 라고 느낀단 말이야.
썰렁하다, 허전하다, 밀도 감소, 온도 감소. 이랬나? yes. 그럼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가 감소. 그러면서 온도가 감소. 요렇게. 이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우주가 자꾸 식어간다던데요. 이거. 맞습니까? 그 초창기 우주 되게 뜨거웠다. 근데 지금 굉장히 차갑다. 영하 270도. 그치? 그러면 정상 우주로는 할배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밀도 그대로 유지돼야지. 그럼 밀도가 뭐 줄어들어? 그러면 생겨난대. 안 될 것 같지 않냐? 그치? 새로운 거 생성된다라고 자꾸 우기는 거야. 굳이 적진 않았겠습니? 이분은 반대로 그거 밀도나 일정한 거지. 밀도가 일정하니까 자꾸 커지면 뭔가 생성돼. 이렇게. 굳이 얘기는 안 할게. 누가 맞다고? 빡. 빅뱅. 됐습니까? 그럼 빅뱅 초창기에. 그럼 잠깐만. 지금 자꾸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과거로 거슬러 가봐. 그럼 과거는 점. 그래서 빵. 그치. 빅뱅 우주로. 지금 현재를 보니까 자꾸 커지는 걸 봤지? 자, 거꾸로 돌려봐. 거꾸로. 필름 과거로 가니까 한 점이었겠네. 한 점에서 빵 터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 5번 됐고 6번. 빅뱅 우주론과 그리고 여기서 입자들이 어떻게 생성, 소멸되는지를 얘기를 좀 할게. 자, 일단 요거는 지금 필기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잠깐 기다렸다가 어쩔 수 없이 요거는 탁 찰칵 해서 집에 가서 한번 막 쓰기. 이러나 쓰다 보면 공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일단 6번에 무슨 우주? 빅뱅 우주론. 그리고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입자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빅뱅 우주론 증거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빅뱅 우주론 증거도 좀 있어야 될 거니까 그런 거 좀 낱낱 적어주세요. 그러면 일단 우주에 아주 작은 한 점이 있었었고, 이 한 점에서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억수로 많이 커졌대. 빵! 초창기에. 빵빵 많이 커지고 이게 서서히 조금 커지듯이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의 한 점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폭발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었으면 얼마나 작은 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지? 어쨌든 한 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너희가 쌤 나이가 됐을 때는 완전히 뒤필 수도 있다. 그게 과학이다. 과학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사실, 이게 과학이고, 과거에 거 아무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쌤이 틀렸구나, 이게 아니라 현재 믿고 있는 사실이 과학인 거고,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게 밝혀지면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랬나? 자, 그러면 한 점에서 폭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폭발하고 난 뒤에 여기는 아주 뜨거운 물질들과 뜨거운 에너지들이 막 있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물질과 에너지가 구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물질이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싹 합쳐져서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막 있었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 그나마 기본 입자라는 게 생겼어. 그 기본 입자라는 게 뭐냐면 다른 모든 거에 근원에 들어있는 건데, 그게 뭐가 있냐면 쿼크, 그리고 경입자. 경입자는 요 경자가 가벼울 경자거든. 정말 가볍다, 이렇게. 그런데 쿼크는 두 개만 이야기할게. 원래 쿼크에 6가지가 있어. 경입자도 6가지가 있는데 경입자도 하나만 이야기할게. 영어로 up, down, and electron. 얘는 전자. 그래서 up 쿼크, down 쿼크, 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너희들 그런 거 기억나? 전하량. 전하량. 전자는 전하량이 -1이야. 관료사 선생님이 전하량을 적을게. 둘째, 근데 업 쿼크, 다운 쿼크는
얘는 이름이 가볍다니까. 얼마나 가벼웠으면 이름이 가볍다겠노. 맞지? 그러면 쿼크는 이만하면 전자 요만한 거야. 그치? 그런데 쿼크는 자, 느낌 그대로 가는 거다. 느낌 그대로. 하나가 플러스 전화, 하나가 마이너스 전화면 누구에다 플러스? 업에 플러스, 다운에는 마이너스. 하나가 3분의 2고 하나가 3분의 1이래. 부호 생각하지 말고 업에다가 플러스 3분의 2, 다운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됐지? 그러면 업 쿼크, 다운 쿼크로 전자 이런 게 있었거든. 우주가 터지고 있지. 우주가 팽창하는 중이야.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온도가 좀 내려가겠지. 춥다. 야, 옆에 같이 있자. 이렇게 된 거지. 자, 누가 결합을 했을까? 전자. 괜찮다. 나는 마이너스 1이다. 정수인데. 이렇게 된 거야. 헐. 야, 우리 결합할까?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정수 한번 가져보자. 그치? 그래서 쿼크들이 결합을 하게 된 거야. 쿼크들이 결합을 했는데 어떻게 해? 업, 다운이 결합을 했대. 업 얼마?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하면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플러스 1. 니 이름 뭐라 할 건데? 나 플러스 1이거든? 양성자. 그 옆에 업, 다운. 니는? 나 전화. 얼마? 0. 그렇지, 0. 나 전화 없는데. 중성.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그래서 중성자. 자, 사실 쌤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쓰기 참 싫어한다, 그지? 프로톤, 뉴트론 이런 거 쓰기 좋아하는데 일단 양중 이렇게만 써도 그건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그 옆에 전자는 나는 그냥 있을래. 너도 전자라며 너도 전자 마이너스 1. 나도 정수 됐으니까 우리 이대로 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주가 식어가면서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이렇게 잘 있었어. 근데 잠깐만. 혹시 너희들 이런 거 기억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이나 에너지나 아마 똑같은 거다. 이렇게. 그치? 질량이나 에너지나 똑같은 거다. 너희가 생각할 때 얘라 양성자가 무겁게, 중성자가 무겁게. 지금 경자를 까먹었어요. 가벼울 경자는 까먹었는데 이게 무거울 중자거든. 맞지 싶은데 아니면 다음에 정정할게. 내가 알기로 얘가 무거울 중자 같아. 그럼 양성자가 무겁게, 중성자가 무겁게? 사실은 이 중성자는 가운데 중자의 중성자거든. 국어적으로 중의적으로 무거울 중자인 거야. 그러면 양성자가 무겁다, 중성자가 무겁다? 양성자보다는 중성자가 질량이 큰 애다. 그럼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에너지가 큰 애다. 그치? 우주가 춥다 그랬지. 우주가 춥다 그랬지. 그럼 우주가 입자한테 에너지 줄 수 있겠나? 못 주겠지. 우주가 에너지 줘야지 얘가 흡수해야지 중성자 될 거잖아.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방출은 되려나? 밖에가 추우니까. 열 주는 거는 되겠지. 오케이. 주면 열 방출했다. 그럼 잠깐 누가 누구로 바뀐 거야?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 거지. 이러겠나? 그럼 우주가 냉각됐기 때문에 중성자 이렇게 되는 건 안 되는데 양성자 되는 건 되지. 그래서 무슨 변화가 되는지 너희는 알고 있다 이가 이미.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몇 대 몇이다가 1대 1이다가 우주가 좀 더 냉각이 되고 난 뒤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대 몇? 7대 1로 바뀌었다. 그치 쌤 진짜 싫어하는 게 7대 1이지. 나 저 좀 싫어해. 7대 1. 그나 왜 싫어하느냐? 위로 공간 좀 올라갈게.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 얘기는 잠깐만 원소 기호다. 원소 기호였었고 원소 기호의 밑에 요 자리가 누구 자리? 양성자 자리. 이 위에가 누구 자리?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자리. 됐습니까? yes.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안단 말이야. 1에 1. 얘는 양성자 몇 개?
하나. 오케이. 물론 우리 완자책에 조금 더 자세히 읽고 있으면 그건 자세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얘는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대. 이름은 수소 원자핵. 그치. 지금 원자 아니에요? 수소 원자핵. 이때 전자가 안 잡혔어. 안 적었지만 원자핵이야. 됐나? 그러면 HE 2의 4. 이게 우리 주변에 그나마 좀 있는 헬륨이야. 그럼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 이렇게 된 헬륨이 있다는 거지. 이랬나? 그럼 잠깐만. 이렇게 된 다음에 우주에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몇 대면? 14대 2로 있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었다? 전자가 있었다. 전자가 있었다. 아, 춥다. 이랬더니 전자가 결합할래? 아직은. 괜찮겠어? 나온다 해서 괜찮겠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양성자는? 아, 못 있겠는데. 했는데 중요한 건 얘를 양성자끼리 결합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면 안 되나?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잖아. 하면 안 되나? 이게 원자가 이만하거든. 축구장. 근데 개미가 한 마리 있어. 이게 원자야. 축구장 엄청 큰 거. 거기에 개미 한 마리. 얘가 원자핵이고 얘가 원자인 거야. 근데 요 작은데 양성자들이 플러스끼리 들어가서 사이좋게 잘 돼 있겠다. 안 싸우겠나? 나 플러스 싫은데. 얘를 자석도 N극끼리 붙드나 안 붙드나? 안 붙지. 그럼 플러스끼리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플러스끼리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가 죽기는 죽고 결합은 해야 되겠고, 중성자, 봐봐. 결합 좀 같이 하자. 꼬드긴 거지. 이랬나? 그러면 우주에 양성자가 몇 개나 있고 12개나 있어. 근데 헬륨 많이 만들겠다 싶었는데 에헤이, 중성자가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는 중성자 2개 딱 들고 오니까 중성자 2개 딱 들고 오니까 양성자 기껏해야 2개밖에 못 쓰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헬륨 질량수 4짜리가 몇 개? 1개 올랑 생기는 거야. 그치? 이제 마르고 닳도록 들어가지고 이제 달달달 외웠다, 그치? 그럼 남아있는 양성자가 몇 개? 12개는 있겠지. 12개. 그러면 양성자 12개나 있었는데, 야, 오늘부터 나도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도 수소 원자핵으로 불러도 이렇게 된 거야. 이러나, 야, 나는 원자핵이고 나는 양성핵 좀 너무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럼 중요한 게 있다. 수소 원자핵은 이때 생긴 거가? 이때 있었던 거지. 이랬지. 혹시 이거 언젠지 알아? 빅뱅 한 사람이 이래서 유명해진 거야. 이래서 뭐냐? 얘가 있잖아. 헬륨 원자핵이잖아. 헬륨 원자핵. 이거 언제 생긴지 우리가 계산 다 했거든. 하는 바람에 유명해졌어. 언제더라? 빵 터지고 3분위가 38만 년이가. 아직 좀 안 나왔지? 얼마? 3분인 거야. 3분. 3분일 때 원자핵이 생겼어. 근데 이거 3분일 때 생겼다 하면 돼, 안 돼? 아니야. 얘는 미리 생겼어. 얘는 미리 생성이 되었었고 그거 하면 안 돼. 시험 문제 틀려. 그치? 우리 시험 대비 교재 쭉 하면서 뒤에 있었지, 그치? 맞아. 그때 있었어. 헬륨 원자핵은 3분일 때 생겼어. 혹시 그때 우주가 추웠을까, 더웠을까? 우주가 10의 9제곱 켈빈 정도였어. 쌤 덥네요. 뭔 소리 하노? 야, 이게 추운 거다. 이렇게 된 거지. 그 앞에는 헐 뜨거웠으니까. 많이 식어서 요 정도 됐다. 그치? 그래서 수소 원자핵 전자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니 결합 안 할래? 아직은 별로 생각이 없어. 진짜? 알았어. 좀 더 기다릴게. 그래서 어느덧 얼마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 이번 얼마가 됐지? 38만 년의 빵 터지고 38만 년의 시간이 흘렀어. 됐습니까? 이때 누가 생겼게? 원자. 그래서 38만 년이 됐을 때 원자가 생성이 되었다. 아빠네도 헷갈려 하기에 쌤이 이렇게 외웠지. 3분이다. 이거 3 아니면 38만 년 아이가? 설마 3분을 갖다 38만 년. 이거 뒤에 거 헷갈리겠나?
38분이고 뭐 말이 안 돼, 너. 그런 헛소리는 안 할 거잖아. 머릿속에 딱 박혀서 38만 년이고 3분인지는 알겠지? 내가 이랬지. 야, 숫자 하나에 원자핵, 숫자 2개에 원자. 요렇게 외워라. 이렇게 되겠다. 원자핵이 먼저야, 원자가 먼저야. 원자 핵이 먼저지. 원자는 언제? 아, 그럼 핵 있는 데다가 전자가 달라붙으면 원자일 거니까. 맞지? 그러면 혹시 요렇게 헬륨 원자핵에다가 빙글 전자구나. 플러스에다가 빙글 전자구나. 헬륨 원자구나. 수소 원자구나. 이렇게 된 거지. 원자가 생긴 거지. 있잖아.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때는 헬륨 원자가 생겼으니까 요래 생긴 애가 있고, 수소 원자핵이 있으니까 요래 생긴 애가 있고, 전자가 여기도 좀 있고, 전자가 여기도 좀 있고, 전자가 여기도 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빛이라는 녀석이, 빛, 나 간다. 잘 가. 했는데 빛이 좀에 있다 가다가 튀웅. 빛이 좀 가다가 튀웅. 부딪혀서 직진을 못 하는 거야. 쌤이 예전에 전자를 갖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째매한 입자. 째매한 입자 동동동동동 떠 있어. 엄마 아빠 운전하는데 아이고야 앞이 안 보이네 안개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치? 째매한 입자가 동동동동동 떠 있으니까 운전하기 힘든 거야. 자, 나무, 건물 이런 거는 보고 갈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작은 전자 같은 게 흩뿌려져 있으면 이게 빛이 직진을 못해. 앞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서도 야, 이 전자 아유 좀 결합하지. 고집 피운 요 녀석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불투명한 우주다. 불투명한 우주다. 빛이 직진한다 못한다? 퉁퉁 튕겨서 쬐끔 가다가 퉁, 쬐끔 가다가 퉁 이렇게 직진을 못한다. 그럼 빛이 쫙 들어와야지. 아 봤다? 투명하다 이렇게 되겠지. 됐나? 그러면 전자 잡혀버렸지. 왜없나? 왜? 사실 나 힘이 없다. 얘 가볍지? 내 플러스거든? 이 마이너스지? 와? 네. 그 전자가 잡혔다. 됐나?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있잖아. 핵이 있었고, 이렇게 전자 껍데기 있었던 기억나나? 어디가 에너지가 큰 거지? 위치 에너지처럼 보라 그랬지. 위치 에너지처럼. 핵 가까이 있는 에너지가 작고, 핵에서 멀면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저 밖에 막 놀고 있다가, 아, 힘없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돌아다닐 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와. 설마 전자가 원자핵 보고, 야, 네가 와. 이럴 수는 없을까, 이거. 맞지? 지구 옆에 달이 돌지, 달 옆에 지구가 돌진 않잖아. 무거운 거 옆에 가벼운 게 돌지. 맞지? 그러니까 네가 와. 이렇게 돼서 흙 들어가면서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원자가 생겼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잠깐만. 그러면 전자가 팍 빨려 들어갈 때 에너지가 커질까 작아질까? 전자의 에너지가. 작아지지. 전자가 에너지가 작아지지. 작아졌던 얘기는 나 에너지 필요 없어요. 이제 저 옆에 가서 살면은 쟤한테 얻어먹고 살면 돼요. 괜찮아요. 에너지 필요 없어요. 에너지를 뭐 했다? 방출했다. 방출했다. 됐나? 이게 무슨 에너지냐? 빛이다. 빛이다. 이게 어디 있어? 지금 검출이 돼. 지금 검출이 돼. 어디요? 우주 배경 복사. 그 큰 우주에 온 사방에 수소 헬륨의 원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붙들려 들어가면서 빛이 생긴 거지. 그럼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적을 장소는 없긴 한데 만약에 쌤 풍선이 요만했어. 풍선이 요만한데 이렇게 선을 그렸단 말이야. 그치? 돌려 어떻게 되겠노? 풍선 커졌겠지. 커졌는데 커졌을 때 요 선 어떻게 됐겠노? 흐리멍텅 붉게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치? 길어졌어 짧아졌어? 길어졌지? 흐리멍텅해도 길어졌잖아. 그게 지금 이때 방출된 이 빛이지. 우주가 팽창했지? 잠깐 우주 팽창하면 온도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은 길어지나 짧아지나? 길어지지. 오 그럼 잠깐만 이때 방출된 빛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졌고 근데 검출되는 게 과학자를 계산을 하니까
이때 얼마냐? 우주가 3000 켈빈 정도의 온도였었고 이렇게 된 거다. 자, 잠깐만. 지금 우리 교실 온도가 아까 22도라 그랬지? 혹시 책상 만져보면 몇 도일까? 22도. 그럼 책 만져보면 몇 도일까? 22도. 가방 만져보면 몇 도일까? 22도. 간 열내지는 않으니까. 물론 내 만지면 난 뜨끈뜨끈하겠지. 열내는 물체니까. 맞지? 그러면 책상이건 펜이건 만지면 다 22도 열평형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주가 얼마? 3000 켈빈이었을 때 냈던 빛도 몇 켈빈? 3000 켈빈이었을 거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고 계산을 다 했어? 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약 3켈빈, 2.7 켈빈 정도 돼야 될 건데 그게 그대로 관측이 됐어. 그것도 어디에? 온 사방에. 온 사방에. 그래서 이때 방출된 빛을 현재 검출이 됐는데 걔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할게. 이렇게 된 거야. 자, 빅뱅 우주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말이 그대로 확인돼서 관측이 되니까. 맞네. 이 사람들 뭐였냐면 몇 시에, 몇 분에, 몇 초에, 몇 도고, 뭐가 있고 계산을 다 한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 기본 입자 있었겠고 기본 입자가 식으면 쿼크들이 결합을 할 것 같고 쿼크가 결합하면 양성자, 중성자가 생길 것 같은데 전자는 그대로 있을걸?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 수가 좀 늘어날 것 같단 말이야.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7대1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7대1 되기만 하면 안 되네. 14대2 됐다가 양성자, 중성자 결합해서 헬륨 만들고 나면 양성자 12개 남네? 오늘부터 네 이름은 그래, 야도 헬륨 원자핵으로 승격이니까 니도 수소 원자핵으로 승격. 니 12개네? 요렇게. 수소 원자핵 이때 생긴 거 아니다. 언제? 3분. 아닙니다. 3분일 때 누가 생겨? 헬륨 원자핵. 얘만 생겨. 그치? 그럼 우주 온도 상당히 뜨거웠어. 하지만 흩뿌려질 말을 안 듣는 이 전자 때문에 우주는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불투명했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식어서 전자가 그냥 있을래. 우주 몇 도? 3000 켈빈. 됐지? 그때 보니까 전자가 있을 수 없다 해서 그럼 이리 와. 옆에 있어. 하는 바람에 붙들려 들어갔지. 전자가 에너지 필요 없다. 내놨지.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 형태로. 그게 어디에? 우주 온 천지. 그 넓은데 다 뿌려져 있다는 거지. 됐나?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계산하면 어느 정도일까? 약 3000 켈빈인데 딱 맞는 거지. 그리고 우주 온 사방을 다 봤을 때 거의 균일. 미세하게 불균일. 책에 적혀 있다. 거의 균일. 집에 가서 보는 거다. 미세하게 불균일.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그럼 잠깐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거 조심해야 된대. 수소 헬륨의 개수가 몇 개? 개수비가 12대1. 질량비는 왜 3대1이라고? 몸무게 1짜리인 애가 12개. 몸무게 4짜리인 애가 하나. 몸무게가 얼마? 12대4. 3대1. 그래서 얘들 질량비가 3대1인데요. 쌤 전자 붙잖아요. 쌤 실핀 하나 꽂았다고 체중이 확 늘어나겠나? 표도 안 난다. 됐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이것들이 빅뱅 우주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이론이고 3분 38만 년 매우 중요한 숫자고 그게 딱 맞으니까 인정.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렇게 됐으면 이 일 언제 생겼어요? 물어봐도 돼요? 이미 계산이 끝났대. 계산했대. 대답 못하면 인정했다가 뒤에 팔라 그랬는데 138억 년 전에. 언제? 138억 년 전에. 현재로부터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대폭발, 빵 터졌다. 이랬습니까? 잠시. 자, 64쪽. 64쪽. 원소의 주기성. 요거 달아서 필기하고
달아서 필기하고 나중에 딱 보내는 거는 그냥 A4용지 전체에다가 쭉 적으면 될 것 같다. 이랬나? 요거는 일단 페이지 64쪽 원소 주기성. 됐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원소 주기성이라고 하기 전에 1번.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너희가 아는 원소가 뭐야? 원자는 뭐고? 갑자기 잘 아는데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조금 과학은 중요한 단어가 앞에 있다 그랬어? 뒤에 있다 그랬어? 뒤에 있어. 과학은 앞에 단어 말고 뒤에. 원자는 한 개의 입자. 그렇지. 하나의 입자인 거야. 입자인데 하나짜리다. 물론 너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죠.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그치? 이 밑에 잠깐만 적어보면 이렇게 커다란 원자 안쪽에 핵이 있을 거다. 플러스 전할띠일 거다. 그치? 플러스 전할띠는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이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를 띠는 알맹이인 누가 전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입자가 원자라고 한다면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비어있다.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비어있고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지닌다. 글씨를 좀 많이 날렸다.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지닌다. 질량 대부분 원자핵이 지닌다. 됐습니까? 근데 이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아이가. 그치? 아하.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원자다. 그러면 누구 수하고 누구 수가 같아야 될까?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어차피 핵은 하나 돼. 핵 안에 여러 개의 양성자가 들어있을 수가 있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아마 궁금한 사람도 있을걸? 그럼 아까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 넣고 마이너스 썼더니 왜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하나하나는 플러스 1이고 얘가 하나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이라면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이게 개수가 같아야지 전기적으로 중성일 수가 있을 거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전기적으로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 치였지만 입자구나. 됐지? 그럼 원소는 뭐예요? 원소는 자 사실은 얘의 이름이 뭐냐면 성분 원소. 성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지, 그치?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야, 내 이름이 윤정이는 아니야. 근데 내 친구 맨날 윤정이라 하더라고. 왜? 나 이름 박윤정이거든. 맞지, 그치? 그럼 그것처럼 얘 원래 풀네임은 성분 원소야. 사람들이 편하게 박생님 하기도 하고 박원장 하기도 하고 윤정아 하기도 하고 그때 다르게 부른다는 거지. 그러면 성분 원소인데 성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소라고 하기도 하고. 얘는 입자의 개념이라면 얘는 종류의 개념인 거야. 종류의 개념. 종류의 개념이다. 그럼 일단 입자로 이야기할 때는 원자, 종류로 이야기할 때는 원소.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산화탄소는 어떤 원소로 돼 있지? C 그리고 O. 산소하고 수소. 그럼 산소하고 수소는 물. 이산화탄소는 탄소하고 산소.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에 탄소, 산소 있고 물에 산소, 수소 있고 할 때 어차피 수소, 수소 있지? 그 종류 이야기할 때 원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자와 원소가 다른 거고.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다. 이거는 어려운 개념 같지만 베이스 오브 베이스. 얘가 튼튼해야지 그 위에 게 올라설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야. 일단 2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많을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원소를 갖다가 나눠보면 일단 인공적인 게 있다. 놀라운 일이지만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소 종류 한 118여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한테 물으면 안 돼. 얘는 왜냐? 챗GPT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과학 체계에 검증이 되어서 텍스트로 찍혀 있는 거고 그게 검증되는 과정에서 교과서 찍히고 뭐 2022 개정 과정이잖아. 그거 2022년에 정해졌거든. 근데 이제 올해 26년이잖아. 책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오기까지 4년이잖아.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변해도 그게 교과서에 적용되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챗GPT한테 120 몇 가지인데 하면 안 돼. 교과서 상으로는 118여종. 그보다 더 넘을 수 있다. 남을 여자. 이랬나? 이렇게 된 것들이 있는데 인공적인 것도 있고 대부분은 자연적이긴 하지. 근데 인공적인 것도 있기는 하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야, 이거 너무 많으니까. 과학자들 특성상으로 뭔가를 자꾸 분류하지 않나? 나누지. 이래 떼서 나누고 저래 떼서 나누고. 그럼 인공적으로 자연적으로 나눠봤다가 이건 좀 별로다. 그럼 이렇게 나눠볼까? 금속, 비금속. 지금 질문이 있다. 금속이 많을까? 비금속이 많을까? 응? 오, 정답. 얘가 많아요. 과학들을 봤을 때 금속인 애가 뭐기에 금속인? 얘를 이렇게 됐어. 대부분 얘도 비슷하고 다 금속이구나 했는데 이상하다. 금속이 지니는 성질 아닌 애도 있네. 아닐비자. 그러니까 얘가 주류고 얘가 비주류란 거지. 그치? 그래서 비금속은 한 22종밖에 없어요. 약 20종. 아우, 좀 많이 차이 난다, 그지? 거의 뭐 100대 20 이렇게 되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그치? 그래서 누가 많다? 금속이 많다. 그럼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그럼 금속은 도대체 뭐지? 세 번째. 금속. 원소. 너희가 알고 있는 금속 원소는 어떤 게 금속이야? 일단 상온에서 실온에서 비슷한 의미로 고체 상태이다. 색깔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거 누구지? 수은 토리첼리 할아버지가 기합됐던 그거? 수은은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유일합니다. 원소 중에는 액체는 유일하게 한 가지, 금속이 한 가지, 비금속이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겠다. 자, 얘들. 금속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전기 잘 통하지. 그치? 전기. 내가 가는 길에 열도 갖다 줄게. 열. 전도성이 크다.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 크다. 힘 주면 어떻게 돼요? 힘 주면 부서질까? 잘 안 부서질걸? 힘 줘도 부서지지 않아요. 휘어지거나 굽어지거나 펴지거나. 맞지, 그지? 그래서 안 돼. 네 번째 하나만 더 할까?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양이온인지 뭔지 잘 되던데 양이온 잘 되나 음이온 잘 되나? 이거 잠깐만 대표적인 금속 뭐 있어? 철, 구리, 아연, 뭐 나트륨 이런 거 잘 보지도 못했고, 그지? 그럼 얘들 철이 보통 뭐? 이가 양이온? 이가 양이온. 구리도. 근데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데 이렇게 이가 양이온 됐다는 게 무슨 말이지? 리튬이 몇 번이야? 리튬? 3번. 그럼 플러스 3. 양성자 3개지. 전자 몇 개? 3개. 양성자가 3개면 전자도 3개. 그치? 리튬은 우리 헷갈리지 말자. 일단 쌤 여기다 적어줄게.
리튬이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이면 양성자가 몇 개였다? 3개였다.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그치? 양성자도 3개고 전자도 3개야. 근데 저거 일부러 여기다 적은 거야. 근데 혹시 우리 그거 전자 껍질이 있었나? 전자 몇 개? 안쪽 껍질에 2개, 바깥쪽 껍질에 하나. 아, 참, 요 녀석 좀 성가시다, 그지? 어떻게 할까? 얻을까? 한 7개 얻을 수 있겠나? 불가능할 것 같지? 아싸리 내 거 쿨하게 내놓는 게 낫겠지? 그래서 네 갖고 가라. 전자 내놓고. 그럼 이 리튬은 어떻게? 플러스 몇 개? 양성자. 이건 안 변하지. 그치? 근데 전자가 몇 개가 됐어? 하나 내놓고 나니까 2개가 됐지. 플러스가 이겼나? 마이너스가 이겼나? 플러스 이겼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다 뭐? 내 플러스 많대. 하나만큼 많대. 자랑한 거지. 됐습니까? 여기다가 전자 내놓고 나는 일가 양이온 됐거든 하고 써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금속은 대체로 뭐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쉽다. 전자 잃었어, 얻었어? 전자 읽기 쉽고 전자를 읽고 양이온 되기 쉽다. 됐습니까? 전자 읽고 양이온 되기 쉽다. 그럼 우리는 금속을 했으니까 비금속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4번 비금속. 그럼 비금속은 일단 누구? 실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나 아니면 기체다. 예외적으로 색깔펜 누가 액체인 거? Br2 기억나나? 브로민은 액체. 됐습니까?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기체, 액체는 딱 2가지밖에 없어. 원소, 순수한 원소로. 우리 주변에 많은 건 화합물. 화합물. 자, 그러면 전기전도선 있을까? 없다. 전기, 열. 아, 그런 거 통과할지 모른다. 우리 못 줘요. 이렇게. 그치? 그럼 힘 주면 뭐 그런 얘기도 할 것도 없다. 다 부사져 푼다. 양이온 되기 쉬울까? 음이온 되기 쉬울까? 반대잖아. 그치? 그러면 전자 얻고 음이온이 잘 된다. 전자 얻고 음이온 되는 거 좋아한다. 근데 금속이 어디 있고 비금속이 어디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한 거야. 자, 과학자들이 이렇게 했다. 우리가 봤을 때 종류 되게 많다. 정리 한번 해볼까? 해서 정리를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봤을 때 뭐 처음에 아주 초창기부터 뭐 새쌍원소설, 옥타브설 이런 게 있었거든. 최초의 주기율표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학교에서 얘기하면 얘기한다. 번호를 까먹었다. 4번이가? 5번이가? 5번 원소 주기율표. 주기율표. 일단 지금 원소 주기율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건 100주년 기념일을 넘겼어요. 100주년 기념 넘겼어. 거의 뭐 코로나 시점쯤에 100주년 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할 때 그럴 때 2019년 1919년이잖아.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있을 때 거의 밝혔다고.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할 때 일단 남극의 빙하코 다 뚫고 영국의 지하철 다 생겼고 그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지, 그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왜? 우리나라는 교육이 진짜 열심히 됐던 나라기 때문에. 자, 원소 주기율표다. 원소 주기율표. 너가 열심히 잘 바로 서야지 우리의 미래도 있다. 이랬나? 원소 주기율표인데 이거는 지금 결론 100년 전부터 변함없이 굳건히 맞는 것 같다 인정되고 있는데 자, 모들리라는 과학자가 이야기했다. 원자는 핵 옆에 이렇게 전자 껍질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렇지.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애들을 가로줄에 놓겠지. 그치? 전자 껍질 수가 일치하는 애를
가로줄에 놓고 얘를 족이라 할까 죽이라 할까? 죽이라고 할 거다. 죽이라고 할 거다. 그럼 오죽하면 세족대왕이라고 가르치는 맞지?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 원작가 여기 약간 띄워. 원작가 전자 5글자가 아니야. 원작가 띄우고 전자야. 모든 책에 봐봐. 원작가 약간 띄우고 전자야. 그치? 원작가 전자 수. 이걸 갖다가 같은 애들은 세로에다 적었어. 그리고 이들을 아이고 이거 그룹 성질 비슷하네. 그룹이라 하잖아. 그치? 영어로 그룹이었거든. 그래서 족. 내가 뭐라고 세족대왕이라 외웠다 하잖아. 혹시 옥텟 규칙 기억나? 옥텟 규칙? 땡큐다. 옷 말고 옥텟 규칙. 옥텟 2, 8, 8 이렇게 되면 안정하다. 이게 뭐냐고 전자수. 껍질의 전자수 2, 8, 8 기억나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주기율표를 잠깐만 적을게. 잠깐만 적을 건데 자 주기율표를 원래 이렇게 생겼대. 자 따라 적어봐봐. 여기 한 칸 그리고 이게 2칸 내려왔어. 주르륵 가. 주르륵 가서 약간만 아까만큼 길면 안 돼. 약간 옆으로 가서 한 칸 이렇게. 여기가 수소 자리야. 제일 끝에가 헬륨 자리고. 사실은 너희들한테는 이 전체를 가리키진 않아. 이 전체를 가리키지 않는데 사실은 주기는 17, 주기는 7주기까지 있어. 이게 한 줄, 2줄, 3줄, 4줄, 5, 6, 7줄까지 있어. 이랬나? 족은 몇 조까지 있다고? 18족까지 있어. 그러니까 얘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하고 13부터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럼 얘를 왜 그렸느냐? 금속이 진짜 많다 그랬지. 금속이 이렇게 된 거야. 왼쪽하고 중앙하고 주기율표에 보면 누렇게 돼 있어. 됐습니까? 자, 사실 쌤이 금속이 중요한 건 아니야. 얘가 중요해. 얘가. 수소 무조건 시험 문제 난다라고 봐야 된다. 수소는 양이온되거든. 하지만 쟤는 비금속이 돼. 저거 맞추면 우리 한 등급 올라간다. 비금속이다. 수소는 비금속이다. H 플러스다. 맞다. 금속 양이온은 아니다. 쟤는 예외적인 비금속 양이온. 그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 대부분 비금속이다. 물론 사실 중간에 너희들 왜 저마늄, 규소 이런 거 알지? 반도체 쓰이는 거. 준금속도 있긴 합니다. 중금속도 있긴 한데 일단 왼쪽하고 오른쪽 이쪽에 있는 애들 수소, 얘들 비금속이다. 그 정도 일단. 됐나? S. 자, 그 다음. 이렇게 할 거다. 이제 우린 1번부터 19번, 20번까지. 우리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보거든. 원자 번호 순서대로다. 근데 원자 번호하고 누구 수는 똑같다고? 전자 수는 똑같아요. 사실은 원자의 전자 수라고 해줘야 되는 게 정확하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원자의 전자수랑 똑같을 거다. 왜 원자의 전자수냐고? 양이온, 음이온 되면 전자수가 좀 달라지잖아. 됐습니까? S. 자, 이제 마지막 종착. 자, 지금 이렇게 적을게. 일단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 여기가 주기, 여기가 족. 가로가 족이야, 세로가 족이야? 성공했다. 아,
낚였어야 되는데. 낚였어야 되는데. 못 낚였다. 이렇게 딱 하고 나는데 너가 혹시 동공 잠깐 왔다 갔다 했는 거 아나? 내가 여기 족을 딱 적어 놓으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쌤 틀린 줄 알았거든. 여기 딱 있는 거야. 족이 가로네. 그게 아니었어. 1, 2, 13, 14, 15, 16, 17, 18인데 여기다 족을 적어줬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8족 쭉, 17족 쭉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족이 세로다. 그치? 사실 나는 낱말 잘 안 믿기 때문에 책 보면서 왜 가로에 족이 아닌데 혼자 정말 고민하다 죽을 뻔했어요. 이게 족, 이렇게 될 거예요. 세로 1족 이렇게. 다음 시간에 1족 상당히 중요한 게 볼 건데 1족에 자 1번부터 이게 누구? 그럼 주기는 1주기 이렇게 되나?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만 좀 보자. 우리는 지금 건너뛰었대. 조심해야 된다. 13족이지만 원자과 전자 몇 개? 13 아니야. 원자과 전자는 3. 됐나? 혹시 너 18족 기억나? 원자과 전자는? 오, 그치. 원자과 전자는 0이야. 원자과 전자수가 뭐지? 화학 반응에 관여. 화학 반응에 관여. 화학 반응에 관여. 옆에 한테 주거나 좀 받거나 하는 거와 관련된 전자 몇 개 있어. 이렇게. 18종은 반응해 안 해? 나 혼자 있을 건데? 싫어, 결합 안 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0. 됐지? 자, 적자, 수소. 헬륨 2번. 어디다 적을까? 2번. 여기에 헬륨 2번. 그 다음 뭐지? 리, 배, B, C, N, O, F, 네, 뭐 완전히 적는 방법이 있던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나만 알지 하든지 나만 알규 하든지 인황염아 칼칼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하고 마치자. 우리가 혹시 리튬은 몇 번? 3번. 그럼 전자가 몇 개? 2, 1. 하나 버리지 뭐. 나 1가 양이온. 나트륨 몇 번? 11번. 전자가 몇 개? 2, 8, 1. 맞나? 그래서 나트륨 같은 거 이거 안 적어도 돼. 나트륨 11번. 전자가 몇 개? 2, 8, 1. 아, 2, 8, 8. 안 되겠지? 버리자. 버림 양이온 맞나? 칼륨 몇 번? 칼륨 19번. 얘는 숫자가 2, 8, 8, 1. 버리지. 됐습니까? 칼슘 20번. 2, 8, 8, 2. 두 개 버려. 마그네슘 몇 번? 12번. 전자개수가 2, 8, 2. 6개 못 얻겠다. 두 개 버려. 알루미늄 2, 8, 3. 5개 달라 못하겠는데? 3개 버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양이온이었구나. 금속이다. 음이온 F-, Cl-, O2-, Se-.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17족 원소 1가 음이온, 16족 원소 2가 음이온.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